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최근 수차례에 걸쳐서 임대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부동산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의 기준은 첫 번째, 임대부동산을 소유한 속칭 아버지라 칭하죠. 아버지가 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여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세금과 그리고 자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부동산 현물을 직접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부채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채를 증여하는 분, 즉 부모 또는 아버지가 부담하는 경우, 일반 증여죠. 양도 후 증여와 부동산 현물 직접 증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부동산을 현물 출자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가족법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한 후에 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교는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조건을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10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현재 감정가액은 50억 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 차익은 40억 원이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설정 들어가 있는 대출은 20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이 되는 보유기간, 이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를 적용받는 15년 초과로 받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소유자인 부모님이 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증여하는 경우를 보면 양도가액을 당연히 지금 현재 가격은 50억이고요. 취득가는 10억 원에 15년보다 훨씬 전에 10억 원에 취득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 차익은 40억 원이 되죠. 그러면 이 40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고 30% 공제했죠. 40억 원 곱하기 70%의 45%의 세율입니다. 거기에 누진공제액 6,579만 원을 빼면 약 12억 원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12억 원을 뺀 38억 원을 이제 수령을 했겠죠. 수령을 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부채는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부채를 상환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뺀 38억 원에서 부채를 빼면 부채까지 상환하고 난 자녀 재산은 18억 원입니다. 이 18억 원을 그대로 현금으로 증여한다 가정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5억 6천이죠. 그러면 증여세까지 납부한 후에 자녀 재산은 6억 2천입니다. 즉 50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고 다음에 부채를 상환하고 증여를 했을 경우 6억 2천만 원이 남는다는 것이죠. 조금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부동산을 현물로 직접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의 차이점을 보시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자산과 함께 채무도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채무도 이전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는 양도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고요. 취득세도 양도는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유상취득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에 채무를 제외한 채무 외의 자산은 증여로 볼 것이고요.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증여에 대한 무상취득세가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채무부담은 자산과 함께 채무도 이전해왔기 때문에 수증자, 즉 자녀가 채무를 상환해야 되겠죠. 일반 증여는 자산만 이전하는 것입니다. 전체 자산 가치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시죠. 부담부 증여일 경우 양도가액은 부채 총계가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즉 20억 원이 양도가액입니다. 그럼 취득가액이 총 10억 원인데 50억 원 중에 20억 원이 양도가액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10억 원을 안분을 하면 4억 원이 됩니다. 50억 원 중에 20억 원은 40%죠. 그래서 취득가액 10억 원 중에 40%인 4억 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양도차익은 16억 원이고 16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 양도소득세 발생하고 취득세는 4%
8천만 원이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50억 원 중 20억 원을 양도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30억 원은 증여가 되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50억 원에 부채 20억 원을 뺀 30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29억 5천만 원이 되고 40% 구간이죠. 그 증여세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증여는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무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즉 30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3.5%입니다. 유상거래일 때는 4%이고요. 무상거래일 때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시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와 취득세 요 두 개를 합친 것들이 16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럼 총 50억 원 중에 16억 1,500만 원을 빼면 33.85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현물을 일반 증여를 했을 경우,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재산가가 50억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49.5억 원, 50% 적용받고 그러면 증여세가 20억 원입니다. 취득세는 1억 7,500이고요. 세금 합계 21억 7,500만 원. 자녀재산가액이 28억입니다. 앞에보다는 조금 더 적어졌죠? 부담부 증여보다는. 반면에 부담부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분명히 세금은 줄어들긴 하지만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을 현물 출자로 법인 전환한 후에 가족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자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선 현물 출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되죠. 취득세는 4%인 2억 원입니다. 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현물 부동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식은 뭘로 계산하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죠. 그럼 왜 순자산가액이 28억 원일까요? 아까 부채가 20억이라고 그랬죠. 20억이고 자산이 50억인데 부채가 20억이고 그리고 취득세 이 2억을 내잖아요. 그럼 이것을 공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공제해서 자산 50억 원에 부채와 취득세, 이미 취득세는 지출을 했죠. 이 두 가지를 빼면 28억이라는 거죠. 똑같은 20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50억 원짜리의 부동산이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법인의 주식 가치가 28억 원으로 다운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8억 원의 주식 가치를 갖고 있는 이 현물출자 법인을 주주 5명이 균등하게 주식을 갖고 있는 가족법인에다가 매년 증여를 해보자는 겁니다. 주주가 5명이면, 주주가 5명이면 약 5년이면 28억 원을 다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순자산가액이라든가 여타의 어떤 임대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한 순자산가액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 제외한 것입니다. 6억 원씩 4년이면 24억 원이죠. 그리고 4억 원을 한 번 더 하면 합계 28억 원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는 6억 원에 대해서 20%니까 1.2억 원이죠. 1억 2천만 원. 4년 4번 내죠. 그리고 마지막 5년 차 시절에는 4억에 대해서 20%니까 8천만 원이죠. 그래서 4억 8천에다가 8천만 원을 넣으니까 5억 6천 원입니다. 즉 법인세 5억 6천만 원만 내면 28억 원에 대한 50억짜리 현물 출자한 법인을 다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왜 6억 원이냐?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입니다. 주주 5명이 주주에 해당되는 증여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1억 원 이상이 되지 않기, 즉 1억 원 이하, 1억 원 미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6억 원이면 1억 2천인데 여기에 6억에서 1억 2천을 빼면 4억 8천이죠. 4억 8천을 5명에서 나누게 되면 1인당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인당 1억 미만으로 가기 위해서 6억이란 금액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당연히 없죠. 주식을 넘겼으니까요. 물론 여기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 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 합계를 보면
앞 페이지에서 취득세 2억 원이 있었죠? 법인세 5억 6천 있었죠? 합의 7억 6천. 그럼 법인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자연재산은 42억 4천만 원입니다. 앞의 내용들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도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양도 후에 증여하는 거. 양도소득세가 12억이라고 그랬죠? 다음 증여세는 5억 6천만 원. 그러면 세금 합계가 1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12억 4천이 아니라 6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양도 후 증여 시에는 부채 20억 원을 상환했다는 전제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증여세가 10억 원이고요. 취득세가 1억 8천5백만 원. 그러면 세금 합계가 16억 1,500만 원이고 세후에 자녀재산이 33억 8천5백만 원입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없죠? 증여세가 20억 원, 취득세가 1억 7천5백만 원, 세금 합계가 21억 7천5백만 원이죠. 그러면 세후 자녀재산이 28억 2천5백만 원이 됩니다. 법인 전환 후 가족법인에서 증여하는 경우,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2월과세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다음 증여세는 당일 발생하지 않고요. 취득세는 4%로서 50억에 4%니까 2억 원. 법인세가 5년간에 걸쳐서 5억 6천만 원. 세금 합계가 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자녀재산이 42억 4천만 원이죠. 이제 무엇이 유리한지는 매우 명확해졌죠. 자, 그래서 금액이 좀 부담되는 임대부동산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매우 디테일한 부분들이 숨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부동산을 승계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단하게 세금 계산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